안녕하세요. 무조건 따라하면 레벨업 ITQ OA 마스터 과정 엑셀입니다. 오늘은 제1작업에서 값 계산과 조건부 서식을 학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력된 데이터에 표 서식을 작성하는 것을 학습했고요. 오늘은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만드는 것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류라는 내용 주제를 가지고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그러니까 뭐이면 나왔기 때문에 if 함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도서 코드에 보시면 205, 25라고 나와 있죠. 이 도서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빼기 위해서는 문자열 함수인 left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왼쪽에 있는 글자니까요. 만약에 right를 쓰게 된다면 right 문자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빼는 함수가 나올 때는 추출하는 함수가 나올 때는 right를 쓰고 지금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첫 번째 글자니까 왼쪽도 시작하겠죠? 그때는 left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A이면 예수이라고 인식하게 해주고 참값이 나오게 해주고 또 E라는 글자가 처음에 나오게 되면 CSA가 나오게 해주고 그 외에 A와 E가 아닌 다른 문자가 첫 글자로 나오게 된다면 그 외에는 인문으로 표시하시오라는 if와 left를 사용하는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ITQ 엑셀 문제는 커말과 다르게 사용하는 함수를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함수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복적인 규칙에 의해서 함수 구문만 잘 맞추시면 이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먼저 분류에다가 먼저 left 함수를 써가 우리가 처음이니까 if left를 동시에 쓰지 않고 left 함수를 썼을 때 도서 코드에서 첫 번째 글자가 추출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합계값는 함수 마법사를 쓰는 경우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직접 함수를 입력하면서 함수 구문의 위치를 와 뜻을 이해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left 함수는요, 알파벳 L, E만 적으셔도 밑에 말풍선 도움말로 나옵니다. 이때 left에 보시면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시점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라고 나와요.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거냐 묻습니다. 우리는 도서 코드에 있는 걸 뺀다고 했기 때문에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심표하시고 넘체어란 말은 몇 글자를 추출할 거냐 묻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첫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반드시 함수의 시작은 가로와 가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자, 어떤가요? 2라고 추출되었죠? 도서 코드 첫 번째가 2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이것은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만든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을 채우기 핸들 기능을 이용해서 전부 다를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함수를 했던 이 5셀에 보시면 이 5셀에서 5셀 자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점이 보입니다. 네모난 점 위치로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면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콩 찍으시고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씩 내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채우기 이런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끝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 끝까지 I 12셀까지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은 나왔는데요. 아래쪽에 서식이 이렇게 위에 첫 번째 있는 제목과 연결돼가지고 같이 진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쉽게 고치는 팁이 있습니다. 같이 나와 있는 자동 채우기 옵션 선택하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 약간 멈칫했기 때문에 여기는 설정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서식 없이 채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I6셀에서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시다면 I6셀에서 여기 글꼴 리본 메뉴 글꼴 탭에 글꼴 글을 보시면 여기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죠. 선택하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한 번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또 계속 학습하면서 익혀 나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만 했는데도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전체 다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left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left 함수가 왼쪽에 있는 문자를 내가 지정한 문자 열만큼, 문자 개수만큼 나오게 해주는, 추출해주는 함수구나 알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여기다가 if 함수를 써서 만약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E라면 A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라는 조건에 맞춰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분류의 구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죄송합니다. I 5셀이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left 앞에 if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if라고 입력하시면 하시고 바로 여기 if 논리 검사를 수행해서 참이나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것 더블 클릭하시면 left 여기 함수 구한 것 자체가 로지컬 테스트 함수의 조건 if 함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B5셀에 있는 것이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예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온 값이 A라면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구분쳐줍니다. 만약에 left 함수를 써서 나온 첫 번째 값이 A라면 그러면 value true라고 나왔죠. 참값을 물어봅니다. 참값은 여기에 예술이라고 해줘라 하고 했죠. 그래서 다시 쌍따옴표 하시고 문자이기 때문에 예술 아니라면 거짓값을 줘야 되는데 또 보세요.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E이면 CSA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에 더 if가 더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더 적어주겠습니다. if 가로 열고 또 L이 적다 보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요. 나온 값이 이번에는 뭐라면 E라면 그죠? E라면 참값을 CSA였죠? CSA 그래서 아니라면 나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 E이면 CSA 그 외에는 인문이라고 표시하시러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거짓값에다가는 인문이라고 적어주시면 여기까지가 함수가 if left 함수 구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함수에서는 내가 열었던 개행했던 괄호의 수만큼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가로를 한번 해주면 까맣게 하나, 둘, 세 개가 열렸고 닫히는 것도 하나, 둘, 세 개가 닫힌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면 어때요? 자, 아까 A였기 때문에 CSA가 나왔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이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대로 아래로 주르르 하시면 채우기는 됐고 이렇게 좀 안 이쁘게 위에 있는 셀 서식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 옵션 누르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편집까지 다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였던 분류 함수 if left를 이용한 분류의 값을 구하는 함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2번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할인 가격에 대해서 값을 구할 텐데 이번에는 함수를 쓰긴 하지만 그 전에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하고 있네요. 예, 도서 가격이라는 셀에 있는 내용과 0.75를 곱한 그 값에 나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소수점이나 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구한 값을 내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운드 함수는 마지막에 하고 먼저 도서 가격에다가 0.75를 구한 값을 구하겠죠. 그 구한 값에다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하여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결과값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98,570원이 나왔을 때 100원 단위로 내리는 거니까 500원, 98,500원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함수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 5셀에 커서를 두시고 마찬가지로 합계값 는을 적어주십니다. 처음부터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까 문제 도서 가격을 먼저 하라 그랬죠? 도서 가격 셀, 예, G5셀입니다. 여기 곱하기 문제에서 0.75를 해주라고 했어요. G5셀 곱하기 0.75입니다. 엔터를 해주시면 9,0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원래 12,000원짜리가 예, 75% 그러니까 25% 할인된 금액이겠죠. 그죠? 해주면 9,000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딱 떨어지게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밑에 가면 더 해보겠습니다. 합계값는 하시고 또 여기 있는 G6세에다가 곱하기 0.75 하니까 예, 요 두 번째 항목은 135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100원 단위로 내림해줘라 이 뜻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2 5셀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맨 앞에 예, 도서 가격이 구한 거 앞에 수식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이니까 R, O 까지만 쳐도 밑에 세 번째 라운드 다운이 나옵니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0에 가까워지도록 수를 내립니다. 내리는 함수. 예, 반올림이 아니라 내림 함수입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넘버 값이 우리가 방금 적은 수식에 해당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함수 구문 이해하시고요. 넘 디지트는 몇 번째 자리로 네가 내림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라운드 함수가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고 라운드 업 함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드는 우리가 5보다 크게 되면 라운드 함수를 쓰게 되면 수치상에서 5보다 크게 되면 반을 올려주고 5보다 아래면 내려주는 함수가 반내림이 그 라운드 함수가 되고요. 라운드 업이나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적으로 내려주거나 무조건적으로 올려준 함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여기 밑에 구해주는 거고 밑에 보시면 이게 넘 디지트 나왔는데 몇 번째 자리로 너희가 소수 몇 번째 자리로 할래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은 소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나오면 1, 2를 적으면 되는데 오늘 문제에서는 100원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자주 나오는데요. 소수 한 자리로 내리세요. 소수 두째 자리로 올리세요라는 말도 나오지만 100원 단위로 만들어라. 1000원 단위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팁은요. 100원이라고 나오면 자 우리 숫자 동전 생각해 보시겠어요? 100원에 보면은 0이 몇 개가 있습니까? 예, 100원에는 0이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100원 단위로 할 때는 2를 적어주고요. 10의 자리라고 하면은 돈 10원짜리 동전은 0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을 적어줍니다. 1000원 단위로 하라 하면은 1000원은 0이 3개가 있으니까 3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 3이겠죠? 예, 그래서 소수 한 자리로 할 때는 1인데 또 소수 두 자리는 2인데 둘째 자리로 100원 자리로 한다고 해서 똑같이 일을 해버리면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 할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2라고 해주면 얘는 100의 자리로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규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사실 아까 전에 원래 9,000원이었으니까 별 변화가 없겠죠? 자, 채우기 엔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에 있던 1350원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실까요? 이렇게 아까 1350원이 1300원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할인 가격을 구한 함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하는 함수는 문제지를 보시면 countIf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도 엑셀에서 함수를 반드시 뭐 5개밖에 못 쓴다, 3개밖에 못 쓴다라고 제가 딱 꼽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5개를 꼽든 3개를 꼽든 꼭 들어가는 것은 countIf 함수입니다. countIf 함수, count는 수를 헤아리는 함수입니다. 지정된 범위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count하는 함수인데요. 거기에 if가 붙었죠? 그러면 만약의 조건에 해당하는 수를 개수가 몇 개인지 카운트해라 이 함수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2020년에 출판 도서의 수예요. 우리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출간일이 나오죠? 출간일에 보시면 2018년도 있고 2020년 뭐 이렇게 2010년 있는데 이 중에서 출간일이 2020년 출판 도서의 수니까 출간일이 2020년만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셋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2020년 출판 도서의 수를 countIf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출간된 도서의 수를 결과값에 권을 넣으라 되어 있어요. 숫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권은 어떻게? 여기 AND 연산자라는 게 나옵니다. 함수에서는 함수 뒤에 AND라는 연산자를 붙이게 되면은 문자열과 같이 포함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함수를 해보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서요. 네. 여기서 먼저 countIf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합격값 는 하시고 C, O, U까지만 적어도 count, counter, countable, countIf 쭉 나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count는 범위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셀의 개수만 구해주고요. counter는 비어있지 않은 것, 숫자건 문자건 뭐든 채워져만 있으면 헤아려줍니다. countblack은 counter와 반대되는 것인데 비어있는 거, 아무것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셀이 몇 개냐 찾을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할 countIf가 나오겠습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If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반복해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고 countIf 함수는 틀릴 일이 없는 함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랑지라고 나왔죠? 범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목록에서 2020년에 출판됐다는 걸 확인하려면 이 항목 중에서 B4셀부터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H12 중에서 어느 열을 봤을 때 우리가 2020년 출판 도서인 걸 알겠냐? 어디겠습니까? 네,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출간일 셀이겠죠? 그래서 범위는 F5셀부터 F12셀에 해당합니다. 자, 이 범위 안에서 쉼표 눌러주시면 다음 함수 보면 조건이 나오겠죠? 이 조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지금 뭐예요? 이 문제에서 보니까 2020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해당일을 포함한다니까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거 이후의 날짜잖아요. 자, 그러면 1월 1일 이후는 1월 2일도 되고 1월 3일도 되고 1월 31일도 되고 8월 5일도 되겠죠. 자, 그러면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날짜가 아니고 숫자로 봤을 때 1월 1일보다 큰 거 1월 2일도 크고 1월 3일 다 크겠죠. 그래서 지금 2020년 1월 1일 이후로 하는 것은 함수의 수식의 조건에서는 자, 조건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크거나 같다 라고 표기합니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2020년 1월 1일 데이터보다 나의 조건은 이 전체 F5셀부터 F12 범위 안에서 202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 왜 크거나 하지 않고 크거나 같다를 쓰냐면 문제의 해당일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조건이 뭐냐 묻는 겁니다.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3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출간일에서 2020년 자료는 3개밖에 없었으니까 3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제에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값 뒤에 권이라고 나오게 해줬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계속해도 되지만 여기는 수식 입력줄에서 꽁 찍고 제가 잘 보이게요. 자, AND 연산자를 주고
AND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 누르고 숫자 7에 눌러주시면 AND 연산자가 나옵니다. AND 해주고 쌍따옴표 하셔서 한글로 번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문자 조건이 끝났으니까 다시 쌍따옴표로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3권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지요? 네 번째 문제에 들어갈게요. 네 번째 문제는 문제가 이북 가격의 중간값 나왔네요. 이북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네, 원래 책으로 이제 종이로 만든 책은 여기 G열의 값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요즘 이북이 다 많이 보니까 이북으로 많이 보니까 이북으로 할 때는 종이 출판값이 안 드니까 조금 할인해서 파나 봅니다. 그래서 요 가격에서 중간의 가격 예, 7,800원도 있고, 뭐 7,200원도 있고, 11,000원도 다행인데, 이 전체 가격 중에서 가장 중간 값은 얼마이냐 구하는 함수입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북 가격의 중간값, 반올림을 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반올림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의 수를 구하는 함수를 메디안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안과 라운드를 이용해서 구할 건데 또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함수를 한번 쪼개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24셀입니다. 먼저 중간값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간단해요. 메디안이라고 적어주시고 함수를 적고 범위만 주시면 저절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합계값 해주시고요. 메디안 함수 네, M, E 라고 치면은 바로 메디안이라고 뜨죠. 예, 메디안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넘버 값은 범위입니다. 이북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H5셀부터 H12셀까지요 라고 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해주시면 중간값이 9,730원이란 가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써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100원 단위까지 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메디안 앞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수식 입력 중에서 자 라운드 써보겠습니다. R 5라고만 쳐도 두 번째 라운드가 나오지요. 라운드는 수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100원 단위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자 나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 넘버 값이 메디안 함수를 준 것이겠죠. 이 메디안 함수는 이 값에서 넘 디지트 몇 번째 자리로 반올림 할 거야 묻는데 또 마찬가지로 아까 100원 단위라고 했죠? 자, 100원은 제가 0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냥 2인데 2라고 적으면 안 된다. 2는 소수 둘째 자리로 오해할 수 있으니 착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원 단위는 마이너스 2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고 가로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면 어때요? 9,700원이 나왔죠. 네, 아까 전에는 예, 이 가격이 아니었죠. 예, 여기서 제가 라운드만 빼보고 다시 빼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라운드만 빼보고 해주시면 9,730원이었는데 여기에서 라운드를 써서 끝에다가 소수가 아니죠 참 100원 단위까지 반올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만 적어줬을 뿐인데 결과값이 9,700원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메디안 함수는 우리가 아는 썸이나 에버러지나 이런 함수처럼 함수를 주고 범위만 주면 자동으로 값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함수입니다. 도서 가격을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세 번째 높은 도서 가격 중에서 G5셀에서 G12셀 중에서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높은 함수요. 자, 우리가 함수의 종류에서는 수의 크기를 다루는 함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max라는 함수가 있고 min, large, small 4가지가 있습니다. max는 맥시멈의 약자라서 범위를 주고 max 함수를 쓰고 범위를 주면 지정된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수가 나옵니다. min은 미니멈의 약자로서
지정된 범위 안에 가장 작은 수를 찾아주는 함수가 min 함수입니다. 그리고 라지하고 스몰 함수가 있는데요. 라지는 큰 수를 찾는 것이고 스몰은 작은 수 찾는 것인데 n번째 k 상수값 k를 쓰고요. 몇 번째로 큰 거를 찾아주세요. 몇 번째로 작은 것을 찾아주세요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맥스 대신에 라지를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로 큰 것을 찾아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문제처럼 n번째로 세 번째라든지 네 번째라든지 특정한 수를 지정해서 찾아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쉬운 함수예요. 그대로만 나오면은 이 정도 함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함수가 나온 것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라지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L. 자, L만 처음에 라지가 나오죠.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집합에서 5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할 때 쓰는 함수란 이 말이에요. 더블 클릭하시고 어레이, 범위만 주십니다. 범위만. 그래서 도서 가격 전체 범위를 주십니다. 다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자, 이름 정해줬죠? 그래서 이름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할 때는 셀의 범위가 나왔는데 이름 정의를 준 것은 이렇게 그 이름이 표시됩니다. 심표하시고 그 다음에 K상수 나왔죠? 몇 번째로 높은 가는 거예요. 문제에 지금 세 번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다른 또 지상이 없기 때문에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15,000원. 눈으로 봐도 제일 큰 게 17,000원이었고 그 다음 16,000원, 15,000원 나왔네요. 그래서 세 번째 높은 가격 라지 함수를 써서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함수 도서 가격 vlookup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도서 코드 있죠. 요거는 저희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 있던 도서 코드 목록이 이 H5셀에 이렇게 목록형으로 나오게 만드는 걸 했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유효성 검사를 한 이유는 나중에 항상 vlookup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되는 데이터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제가 아까 카운트 if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엑셀에서 꼭 필요한 함수 중에 하나 들어간다 했는데 vlookup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회사에서도 반드시 자주 사용하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함수 중에 하나가 vlookup에 속합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연결시켜서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함수입니다. 규칙만 또 이 함수도 안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라서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번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vlookup 함수만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편리한 함수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합계값는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VL만 적으시면 vlookup이라고 나옵니다. 배열의 첫 번째 값에서 검색해서 지정한 열에서 같은 행의 데이터를 올려줍니다. 말이 좀 어렵죠? 더블 클릭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도서 코드에서 205가 나왔다면 여기 205에 해당하는 B5셀에 해당하는 값 도서 가격인 B5에 있는 12,000원이 나오게 만들어라 이 함수입니다. 즉 도서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해당하는 도서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길 원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바뀔 때마다 여기 있는 도서 코드의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아까 유효성 검사로 홈모박스를 이용해서 값이 바뀔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H14셀이 바뀔 때마다 심표하시고요. 여기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vlookup 쓰셔가지고 H14셀이 바뀔 때마다 어디에서 자, 범위가 중요한데요. 자,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도서 코드에서 여기 도서 가격까지 이렇게 나왔죠. 도서 코드와 도서 가격만 있으면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할 필요가 없고 범위는 도서 코드에서부터 도서 가격인데 여기 있는 제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vlookup 하실 때는 열 제목이 필요 없기 때문에 B5셀에서부터 도서 가격이 있는 G12까지를 줍니다. 범위로 여기까지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자, H14셀이 바뀔 때마다 도서 코드와 도서 가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자, 우리가 추출할 건 뭡니까?
이 전체에서 도서 가격에 있는 열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정된 범위 B5셀에서 G12 중에서 G열이 몇 번째 있는가 보시죠. 요게 임의로 B열을 1이라고 봤을 때 1. 여기를 1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에 있다. 도서가격 여섯 번째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쿨 인덱스 넘 여섯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할 거야. H14셀이 바뀔 때마다 B5에서 G12 범위 안에서 여섯 번째 셀이 연결되어 가지고 같은 위치의 값이 나오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VLOOKUP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는 경우로 쓰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true 유사일치보다는 false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여기에 12,000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 코드, 예, 도서 코드에서 홈버 박스 눌러가지고 예, 이미 다른 거 해볼까요? A1011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불러볼게요. 그러면 16,800원이래요. 만나볼까요? A1011 여기 보니까 예, 16,800원이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VLOOKUP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가격에 천 단위 구분교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VLOOKUP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값계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2부 가격 10,000원 이상인 행전체. 자, 행전체란 말을 주의 보세요. 행전체란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지정된 데이터 전체단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2부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행전체에 글꼴을 파랗게 굵게 해줘라 이 말입니다.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2부 가격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H5셀부터 여기 12셀 중에서 10,000원 이상인 행이요. 그렇다면 10,000원 이상인 건 몇 개 없죠? 이 부분과 또 두 개밖에 없네요. 예, 두 획. 행 전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다가 색깔이 들어가는 글꼴과 색깔이 바뀌는 조건부 서식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기 전에 범위가 문제에서 행 전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B5셀부터 J12셀까지 드래그 하십니다. 영역을 지정해 두십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은 화면 상단에 여기 스타일 그룹 안에 리본 메뉴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을 이용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은 새 규칙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 규칙 메뉴 선택하셔서 새 서식 규칙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를 누르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입니다. 자, 여기 수식을 입력하는 칸에 선택 두시고 지금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 2부 가격이 H5셀이죠. 2부 가격이 10,000원 이상을 샀습니다. 그래서 2북을 H5셀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H열 앞에도 달러 표시 같은 부호가 붙고 오행 앞에도 붙죠. 그죠? 이 말은 지금 저희가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달러 표시가 H열을 막는다 뜻입니다. H열을 움직이지 마, 꼼짝 마. 그 다음에 오행도 꼼짝 마. 그래서 열과 행을 고정시켜 놓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그대로 풀게 되면은 뭐 조건은 똑같겠죠. 10,000원 이상이니까 조건은 크거나 같다 1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주고자 하는 서식 들어가셔서 파랑의 굵게니까 글꼴 스타일은 굵게 만들어주고 색깔은 여기서 표준색에서 파랑이라는 말풍선 나왔을 때 파랑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H5셀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H를 고정시키고 범위 자체가 5행도 고정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합니까? 이북 자체에서 이북의 H5셀에서 12셀까지 전체 가격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G열이나 I열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H열만 봐야 되겠지만 행은 5행만 보는 것이 아니라 H5도 봐야 되고 H6도 봐야 되고 H7, 8, 9 다 가가지고 각각의 이 이북 가격 단위에서 10,000원 이상인 것만 찾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좀 푸셔야 됩니다. 여기 H5셀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F4키, 형성키 F4를 한 번 누르시면 열이 풀리고 행만 막힙니다. 한 번 더 해서 열은 막고 행은 풀리게 된 상태. 처음이라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푸시다 보면은 참조의 기능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자체에서 이북에 대해서 이북 가격 중에서 10,000원 이상 찾는 거기 때문에 H열은 고정시키되 각 행들은 풀어놔야 나머지를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H열 앞에만 달러 표시 참조가 들어가고 행 앞에는 아무것도 없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어떤가요? 자 블럭을 푸니까 아까 우리 봤던 대로 이북 가격의 10,000원 이상인 이 두 개만 행 전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 행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지정할 때 범위 자체를 여기 B5셀부터 J 12셀까지를 영역을 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까지 다 완료하셨습니까? 우리가 ITQ 엑셀을 공부하면서 함수를 처음 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고 함수의 구조라든지 함수에 대해서 유형을 익히지 않고 바로 실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열리는 심화 수업 전까지는 해당하는 저희 예제 2020년 9월 A형입니다. 오늘 학습한 함수를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다 보면 오늘 배우는 함수 7가지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번 심화 학습에서는 각 기출문제 유형별로 다양하게 함수를 풀이해드리는 팁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